자, 여러분,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업협동조합. 그런데 말이죠, 그 돈의 흐름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농민들 부담은 그대로라니? 이 미스테리, 지금부터 재무제표를 파헤쳐서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농협의 경제사업 매출이 13%나 폭삭 주저앉았는데 왜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재 비용은 그대로일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돈의 흔적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농협 안에서 돈이 대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 비밀을 풀어줄 3가지 핵심 단서가 있거든요. 하나씩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이 표가 우리의 지도가 될 겁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추적할 3가지 핵심 단서가 뭔지, 그 의미가 다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이 표가 어떻게 돈의 흐름을 딱 보여주는지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서, 신용사업자금 이자 비용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을 외상으로 사잖아요. 그때 농협의 경제사업부가 같은 농협 안에 있는 은행, 그러니까 신용사업부에 내는 내부 이자인 거죠.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외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안 식구끼리 주고받는 돈인 셈이죠. 두 번째 단서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이건 뭐랄까, 신용사업부가 받는 일종의 서비스 통행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농자재 센터에서 카드로 쓱 긁으면 그 거래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경제사업부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서, 신용사업 수익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방금 본 2가지, 그러니까 내부이자랑 내부 수수료를 싹 합쳐서 신용사업부, 즉 은행 쪽에 벌어들인 총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이 3단서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서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단서들을 착착 맞춰보면 돈이 어떻게 한쪽 주머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옮겨지는지, 그 숨겨진 금융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사업부가 농자재를 외상으로 내주면 신용사업부가 거기에 내부 이자를 딱 붙입니다. 둘째, 경제사업부에서 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신용사업부는 어김없이 수수료를 쏙 빼가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농민을 대표하는 경제사업부의 돈이 내부 이자와 수수료라는 파이프를 타고 은행 역할을 하는 신용사업부로 졸졸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내부 거래 구조 때문에 바깥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협 안에서 자체적으로 붙이는 이자랑 수수료 비용이 워낙 높게 유지되니까 결국 농민들이 사는 비료나 농약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 구조가 얼마나 불균형한지 그 심각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닙니까? 농민들의 사업인 경제사업부 매출은 무려 13%나 곤두박질 쳤어요. 그런데요, 은행 역할을 하는 신용사업부가 떼어간 수수료 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 0%입니다. 0%.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집 식구인데 경제사업이 이렇게나 어렵다면 같은 조직인 신용사업부도 농민들의 고통을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니나요? 내부 수수료율이라도 좀 낮춰주는 게 상식이죠. 경제사업부가 이렇게 힘든데도 그걸 외면한 채 신용사업부가 꿋꿋하게 챙겨간 그 많은 이익, 그 돈은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제 이 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액수는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6억 9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냐? 전부 직원들의 특별 퇴직급여,
다시 말해서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높은 내부이자랑 수수료 때문에 비싼 자재값을 그대로 떠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돈으로 쌓아 올린 이익이 직원들의 두둑한 퇴직금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 구조일까요? 하지만 조합원 대표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거 문제 있다라고 소리만 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딱 들이밀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부 거래로 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투명하게 다 깔아. 둘째, 경제사업이 힘들 때는 내부 금리랑 수수료 좀 낮춰서 농자재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게 남은 과도한 이익 직원들 퇴직금 잔치에 쓰지 말고 진짜 주인은 농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써라. 이겁니다. 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용사업은 배부르고 경제사업, 즉 농민은 배고픈 이 불합리한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 이게 바로 조합원들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협동조합은 과연 누구를 위해 가장 먼저 존재해야 할까요? 조직의 주인인 조합원일까요?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직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